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이번 시간은 조직학 비대면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음, 세포 성분, 셀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세포막과 핵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 그리고 핵을 제외한 세포 소기관들부터 설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물로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내드리는데 그 과제물에 이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답을 여러분들 과제가 끝나는 시점 제가 지금 거의 일요일 저녁에 이 강의 자료랑 과제물을 여러분들 그 Y 클래스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화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과제 마감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긴 것 같아서 그 요일을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좀 더 빨리 드리고자 이게 제가 일요일 저녁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화요일까지 이제 기다리려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몇 명은 아 그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깜빡하면서 기한을 조금 놓치시는 분들도 있어서 딱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줘서 이제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쯤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답을 뭐 화요일쯤 제가 이제 올리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드리냐면 이번 주에도 제가 음, 답안지 작성을 잘한 학생의 어떤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점자 학생들의 어떤 정답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셔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자신의 답과 비교해서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답자는 제가 다르게 선택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포 소기관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했던 핵 그리고 핵막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핵막을 지나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러프 ER. 자, ER은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해서 세포질 그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과립이라는 거는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나? 리보솜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용어를 이제 무조건 거친 세포질 그물로 통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립 세포질 그물이 아니라 거친 세포질 그물이고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골지 층판. 그래서 이 부분. 자, 여기에서 시스면과 트랜스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스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 그다음에 트랜스면은 이제 내보내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소포 베시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작은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고 뭐 소포와 관의 군집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골지 층판에서 골지체에서 이렇게 뭐 포장, 농축해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소포나 관의 형태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리보솜의 유무에 따라서 세포질 그물은 거친 세포질 그물과 매끈 세포질 그물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거칠다는 거, 매끈하다는 것의 차이는 이 거칠다는 것은 표면에 무언가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러프, 거칠겠죠. 그리고 매끈하다라는 것은 표면에 아무것도 붙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프 ER 같은 경우 거친 세포질 그물은 리보솜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리보솜은 어떤 역할을 한다?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의 역할은 리보솜의 역할이 바로 거친 세포질 그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되고요.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매끈한 세포질 그물은 리보솜이 부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지는 못해요. 대신 이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의 합성과 수송에 관여를 하고요. 자, 간에서 글리코겐의 합성과 분해의 역할을 하고 또 벽세포에서 염산을 분비하는 역할을 이 매끈 세포질 그물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뭐 핵막, 핵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세포질 그물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주황색 동그라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보여요. 자, 주황색 동그라미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보솜이 여기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매끈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는 뭔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끈한 세포질 그물이다.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겠고요. 매끈한 세포질 그물에서는 뭐 인지질, 스테로이드, 그리고 뭐 글리코겐 합성과 분해, 그다음에 벽세포에서 염산 분비 요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자, 여기에서도 매끈 세포질 그물과 거친 세포질 그물 확대했어요. 보니까 여기가 핵막이면 자, 여기가 거친 세포질 그물이에요. 자, 뭐가 붙어져 있다? 리보솜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걔를 확대해서 이 약간 주황색빛 나는 이 동그라미를 확대해서 봤더니만 큰 리보솜, 작은 리보솜 단위가 결합되어 있는 리보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에서만 볼 수 있어요. 매끈 세포질 그물에서는 리보솜을 볼 수 없다. 자, 밑에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끈 세포질 그물에서는 리보솜이 없고요. 거친 세포질 그물에서는 리보솜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림이 조금 작아도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 자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무과립, 과립, 무과립 여기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걸 고칠게요. 뭘로? 스무스, 매끈 세포질 그물이에요. 그럼 여기는 앞만 찾아봐도 뭐가 없겠어요? 리보솜이 없다는 거예요. 매끈하다라는 것은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매끈하다는 거죠. 반면 아래쪽에는 과립, 다른 말로 거친 세포질 그물이에요.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확인해 보면 리보솜이라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아이 리보솜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에서는 단백질 합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골지 아파라투스. 자, 핵 주위에 위치하고요. 마찬가지로 층판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층판 구조, 시스터나라고 층판 구조로 구성을 되어 있고요. 자, 세포질 그물을 통해서 수송된 단백질을 당과 결합시킨다는 얘기예요. 당과 단백질을 결합시키고 저장, 분류, 농축, 포장해서 배출. 꼭 택배가 하는 일처럼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 골지체가 해줘요. 꼭 택배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저장, 분류, 농축, 포장 해서 배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포 밖으로 재분비, 분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골지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색소나 탄수화물, 단백질을 합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글랜드, 선이 발달해요. 그래서 뭐 땀샘, 침샘, 기름샘 이런 것들이 다 글랜드예요. 그래서 분비하는 게 여기에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글랜드가 발달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리소좀이라고 하는 용의 소체가 누구에게서부터 만들어진다? 골지체에서부터 만들어져요. 자, 여기 핵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질 그물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막 동그라미가 붙어져 있네요. 그러면 거친 세포질 그물이겠죠. 그래서 리보솜.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층판 구조를 하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다? 골지체예요. 자, 세포질 그물을 통해서 수송된 단백질을, 자, 요즘 리보솜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합성. 자, 그런 단백질을 당과 합쳐주는 당화, 그 다음에 저장, 분류, 농축, 포장, 배출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누가 만들어지냐? 리소좀이 만들어져요. 자, 리소좀은 어떤 역할을 한다? 용의 소체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에 필요 없는 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을 용해시켜,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용의 소체, 리소좀이 누구에게서부터 만들어진다? 골지체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골지체에서는 시스와 트랜스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핵과 가까운 쪽에서 수입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핵과 좀 먼 쪽, 반대쪽이 수송, 트랜스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나중에 분류, 농축, 포장해서 배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미경으로 본 골지체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층판 구조, 크리스터나의 기능, 시스터나의 기능을 여기 골지체 층판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지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다른 말로 사립체입니다. 자, 사립체를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 이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제일 바깥쪽이 뭐겠어요? 세포 막이겠지요. 그리고 얘가 바로 핵이죠. 그 다음에 좀 진한 부분 얘가 핵소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핵막이겠죠. 핵의 제일 가쪽 부분 핵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핵을 지나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세포질 그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져 있는 얘는 거친 세포질 그물이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또 동그라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되어 있는 애들. 걔는 누구다? 매끈 세포질 그물. 요런 애들. 자, 그 다음에 또 층판 구조로 되어 있는 얘가 바로 골지 기관, 골지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오렌지처럼 생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미세관, 그리고 뭐 액틴잔, 그리고 중간잔 섬유들도 있겠죠. 주황색 중간잔 섬유, 그 다음에 뭐 베시클, 소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립체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내의 호흡과 에너지 생산을 하는 세포의 필수적인 소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한데 그 에너지 ATP를 생산해 주는 건 누구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바깥막, 아우터 멤브레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여러 가지 능선으로 접혀진 인터널 멤브레인이 있겠죠. 이너 멤브레인, 그리고 이 능선 크리스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안쪽 내막은 이 크리스테 능선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뭐 바탕질, 매트릭스라고 하는 바탕질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조는 이중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외막과 안에도 여러 가지 막이 있죠. 내막.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능선 구조라고 해서 크리스테 효소 포함하고 ATP를 생산해 준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역할은요.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의 에너지 발생의 장소예요. ATP를 생성한다. 자, 어떻게 그 ATP가 생성이 되느냐? 자,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과 유기호흡이라는 건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에요. 그래서 O2, 산소를 사용해서 결합이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그리고 에너지 ATP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당이죠. 그래서 글루코스와 산소가 만나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한다. 자, 호흡 기질에 탈수소,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탈탄산, 탄산이 떨어져 나가는 TCA 회로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DNA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오래된 DNA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지고 또 복제해서 새로운 DNA 그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해서 우리 몸 안에 에너지를 생산해 주는 거예요. 자, 구조는 아까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안쪽에 능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너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고 그 능선 구조를 우리가 크리스테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자, 네 번째 센트리올레라고 해서 중심 소체입니다. 자, 핵의 상부에 위치되어 있고요. 요렇게 많이 모양이 되어 있어요. 꼭 골지체에 의해 쌓여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중심 소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미세소관이라고 해서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블의 배열. 자, 3개의 미세소관이 9개의 삼관체를 이룸. 그래서 뭐 9 플러스 0의 구조, 선모나 편모는 9 플러스 2의 구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자, 3개의 미세소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개의 미세소관이 자, 총 몇 개인지 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 즉 3개의 미세소관이 9개의 삼관체를 이룬다.
자, 여기에 그림이 지금 9 플러스 0이에요. 가운데에 뭐가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9 플러스 2는 지금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이 미세관들이 자, 9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도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9 플러스 2 구조라고 해서 뭐 선모나 편모. 자, 선모 뭐예요? 선모. 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털같이 생겼는데 자, 술잔 세포에서 만약에 점액을 분비해 줬다. 그럼 그 점액을 이동시키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선모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어떤 털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미세소간의 어떤 배열에 의해서 뭐 9 플러스 2 구조일 경우에는 뭐 선모나 편모, 그 다음에 중심 소체 같은 경우에는 뭐 9 플러스 0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처럼 자기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자, 이런 중심 소체는 그럼 어떤 때의 역할을 하느냐? 세포 분열 시에. 자, 세포의 어떤 분열이 있죠. 우리의 어떤 크기가 커지거나 양이 많아지려고 할 때 분열을 하는데 그때 방추사를 형성해서 염색체를 이동시켜줘요. 저희가 염 염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과 DNA를 포함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염색질을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염색체 혹은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거를 떼서 이동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막 실처럼 되어 있으면 엉키고 성켜서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막 실타래처럼 이렇게 딱딱딱 깔끔하게 되어서 염색체의 형태로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염색체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 누구다? 중심 소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중심 소체들이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를 형성해 가지고서는 염색체를 막 땡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아까 중심 소체를 형성할 때 미세관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미세관, 액틴잔, 중간잔 이런 섬유가 저희가 원래 여기서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상피세포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나온 김에. 자, 미세관이 있고요. 얘가 제일 커요. 세포 뼈대를 이루는 애 중에. 그 다음에 큰 게 중간잔, 제일 작은 것이 액틴잔이에요. 자, 크기 순서로 미세관, 중간잔, 액틴잔 이렇게 제일 작은 게 액틴잔이다. 그래서 보면 7 나노미터, 뭐 미세관은 25 나노미터, 10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크기가 나와 있고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을 띄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세포의 뼈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의 이음을 이어줄 때도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치밀이음, 부착이음 이렇게 세포의 윗부분에서 세포끼리 연결을 해줄 때 치밀이음과 부착이음이 사용이 되고요. 그때 보면 요 액틴잔 섬유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부착 반점 그리고 반결합체 국소 부착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애들은 중간전 섬유예요. 파란색. 자, 부착 반점 같은 경우에는 자, 특징적인 것이 이 길이 변화가 가능한 세포들 그런 경우에 이제 부착 반점은 이게 길이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유리하다라고 했었고요. 이 반결합체 국소 부착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바닥막이에요. 노란색.
이 바닥막과 세포를 연결시켜 줄 때 사용하는. 자, 그때 중간잔 섬유로 함께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통로, 교통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틈새 이음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세포 소기관 리소좀입니다. 리소좀. 자, 용해 소체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뭐가 들어왔을 때 그걸 녹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골지체에서 생성된 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자, 골지체에서 누구를 만든다? 리소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리소좀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골지체에서 생성된 막으로 맞아요. 둘러싸인 크기는 0.2에서 1 마이크로미터. 자, 동그란 소체, 작은 모양을 하고 있고 백혈구나 안에 거대 식세포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자, 뭐가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역할은 체내의 청소,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아이들을 먹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수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게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식작용에 의해서 노화된 소기관, 아까 미토콘드리아나 뭐 여러 가지 중심소체 이런 애들은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된 애들, 노화된 소기관들은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노화된 소기관들이나 이물질,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소화시켜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물질, 지방, 단백질, DNA, RNA,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없애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리소좀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리소좀은 동그란 구형 소체를 하고 있어요. 자, 안에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자, 뭔가 분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리소좀에 의한 세균의 분해 과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볼게요. 자, 밖에서 지금 노란 세균이 세포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식포를 형성했습니다. 엔도점을 형성했어요. 자, 이 엔도점과 누가 결합을 한다? 리소좀이 융합이 돼요. 자, 리소좀은 어디서 형성이 된다? 골지체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식포와 리소좀이 결합을 해서 지금 가수분해 효소가 있으니까 걔를 막 잘게 부숴서 결과적으로 세포 밖으로 분비해요. 그럼 이 세균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소좀에 의해서 세균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보솜은 자, 아까 어디서 봤죠, 우리가? 어떤 세포질 그물? 거친 세포질 그물에 있었습니다. 자, 리보솜의 역할은 단백질 합성이다. 근데 왜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단백질과 rRN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rRNA? 리보스 RNA는 어디서 우리가 봤죠, 처음에? 핵소체에서 봤습니다. 핵소체에서 rRNA를 만들어낸다 하면서 rRNA는 뭐의 전구 물질이다? 리보솜의 전구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과 rRNA가 결합이 되면 우리가 아는 리보솜이 되고요. 역할은 뭐 반드시 단백질 합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그 전사와 번역의 과정으로 단백질이 합성이 돼요. 자, 어떻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냐면 자, 우리의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은 누가 가지고 나온다? mRNA가 가지고 나와요. 어디를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가지고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를 자, mRNA가 리보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리보솜으로 가 있으면 자, 거기에 맞는 코돈을 읽어서 누가 운반을 해온다? tRNA, 트랜스퍼 RNA가 누구를 가지고 온다?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코돈에 맞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정지하는 코돈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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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으로 계속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분비소포라고 해서 뭐 골지 기관으로부터 세포막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소포들, 아까 동그라미들, 작은 동그라미들 보셨죠? 베시클. 그 다음에 세포 내 섭취 세포라고 해서 엔도사이틱 베시클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리소좀을 설명할 때 박테리아가 내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세포 내 섭취라고 해서 엔도사이토시스, 그래서 엔도좀을 이용해서 세포 내 섭취 소포를 이용해서 내부로 가져와요. 이 박테리아를. 그런 다음에 용해 소체와 결합이 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분해시켜요. 자, 요게 엔도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균을 섭취 내 소포 이렇게 해서 엔도좀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리소좀과 결합해서 나중에 밖으로 휙 내보내죠. 자, 근데 그게 만약에 액체일 경우와 박테리아일 경우에 저희가 그걸 다르게 불러요. 피노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파고사이토시스 이렇게 따로 불러요. 여기 지금 V라고 되어 있는 부분 C로 고쳐주세요. 오타입니다. 그래서 액체는 뭐 피노좀, 그 다음에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파고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 엔도좀을. 자, 그 다음에 과산화소체 같은 경우 페록시좀, 산화에 의해서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을 분해하고 뭐 콜레스테롤 합성, 특히 뭐 간과 신장의 풍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자, 저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세포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뭐 세포막은 세포 내 외부의 경계를 결정하고, 그래서 뭐 내외부로 물질을 전달하고 조절, 그래서 인지질, 막단백질, 짧은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겠죠. 자, 대표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패시브한 수동적인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이동이 있어요. 자, 그냥 말에서 봤을 때 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 이미 과제도 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동적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능동적이라는 건 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는 능동적 이동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동적인 이동은 크게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디퓨전, 확산. 그다음에 삼투. 그다음에 여가, 필트레이션. 그리고 능동적 이동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능동적 수송, 액티브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내포와 외포 작용,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 이런 것들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 없는 수동적인 이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먼저 큰 걸 보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시브 트랜스포트 수동적 이동,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경사도에 따른 물질의 이동, 경사도에 따른, 즉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자, 확산에는 디퓨전에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두 개 나뉘어 볼 수 있다. 자, 분자 농도에 따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자연 현상.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는요. 막투과도. 자, 막의 두께. 너무 두꺼우면 확산 속도 느려지겠죠. 지질 용해도가 떨어지면 투과도가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너무 큰 분자량일 경우에도 좀 이 투과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막 차가울 경우 온도는 높을수록 투과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좀 받기도 해요. 확산 속도. 그래서 막이 얇고 지질 용해도는 높고 분자량은 작은데 온도는 높아요. 그러면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확산 계수 같은 경우에는 뭐 투과도 곱하기 투과막의 면적. 면적이 크고 투과도가 높으면 확산 계수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도차나 압력차가 클수록 이것도 이제 좀 높아지겠죠. 확산 속도도. 그래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잠깐 또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